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2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5,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상승으로 좀 돌아선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과 SK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새벽 사이 발표된 오라클의 실적으로 인해서 오라클이 시간외에서 9%가량 상승했고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란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간 것일까요? 오늘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켓 A컷으로 오늘 프로그램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스페이스X가 위성을 발사하는 그 순간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이야기를 지금 긴 시간 동안 듣고 계신데 이제는 점점 더 구체화가 되면서 나스닥 100에 조기 편입될 수도 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한 회사라던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나스닥 100 조기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왜 흘러나오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요, 6월 달에 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2,574조의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 순위 단숨에 6위권까지 오를 수가 있고요. M7의 순위가 변화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상 최대의 IPO에 대한 가능성 속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IPO를 왜 주목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오늘 주목하는 이유는요. 나스닥 100에 대한 조기 편입 전략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스닥 100에 지금 편입하게 된다면 ETF라던가 인덱스 펀드 그리고 기관과 같이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게 되겠고요. 그렇다게 된다면 주가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보통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스닥 100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수 편입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시총 상위 40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 달 안에 나스닥 100에 대한 편입이 가능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스페이스X가 들고 오는 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지금 눈치 게임을 팽팽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은 당연히 나스닥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최근에 기술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스페이스X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치 경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스타링크 쪽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2C 위성이 지금 650기고 누적 가입자가 1,6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신사 파트너는 35개사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 5개 대륙 무려 32개국에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1,000만 정도의 누적 가입자였는데 지금 1,600만까지 늘어난 거고요. 올해 말이 된다면 2,500만까지도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파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건 D2C인데요. 다이렉트 투 콜 이 기술 자체가 어떤 거냐면 기지국을 사용하지 않고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이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그러니까 기지국이 망가졌거나 없는 지역에선 통신이 불가능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어떤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D2C 서비스의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 미국에서 S밴드 권리라는 걸 확보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통신이 잘 될 수 있는 주파수의 권리를 확보를 한 것이고요. 내년 중반에는 V2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해서 말에는 무려 1,200개가량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 지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브로드밴드급의 D2C를 본격화해서 이제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영상들이라던가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발전될 것이다라는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MWC에서도 다뤘던 만큼 시장에서 주목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적외도 위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요.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도 이제는 지상과 우주 통신이 결합되어 있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지상에서는 5G와 6G가 이제 통신을 주도하고 우주에서는 적외도 위성까지 결합이 돼서 통합 네트워크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이번 MWC에서도 그러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6G라던가 AI 네트워크, 위성 통신 그리고 기지국이 아니라 위성과 스마트폰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표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고요. 결국에는 위성통신이 5G와 6G의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통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을 기존의 전략으로 잡아갔다면 이제는 AI 인프라와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이제 통신사들의 전략도 바뀌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 통신주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경기 방어조 역할도 하고 있지만 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가 IPO를 하게 된다면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위성통신의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하겠죠. AI 네트워크 구축이 점점 더 공고화가 되고 통신 장비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통신주들이 지금 상승 사이클의 초입,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트렌드를 함께 엮어가면서 통신주들도 신세대로 이제 좀 엮여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통신주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듯한데요.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 서비스는 배당과 안전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통신 3사를 들 수 있을 듯하고요. 통신 장비는 6G 시장의 성장 그리고 AI 네트워크 성장과 함께 클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5G를 통해서 많은 좀 아픔을 겪으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위성통신과 엮여지게 되고 이렇게 D2C와 관련된 기술력과 엮여지게 되면서 다시금 주도주로 부활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5가지 종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켓 A컷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는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란 전쟁 관련해서 노이즈는 존재하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점진적으로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700선까지 복귀를 해냈는데요. 약 7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5,700선에 복귀해낸 흐름이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지주사 금융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5,724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1,16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그간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다면 오늘은 그 밖에 좀 더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코스닥을 견인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1,160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의 순매수가 잠시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빠르게 매도로 전환했고요. 현재 구간 차익 실현 매물 출하되면서 9천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도 2천억 원 이상 오늘 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만이 오늘 1조 1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됩니다. 개인은 1,300억 원 이상, 기관은 1,200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천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통신 장비와 광통신인데요.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 시장의 시선이 방어주인 통신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다음 주 엔비디아의 GTC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베라루빈 관련해서 구체적인 플랫폼 관련한 소식들과 함께 베라루빈의 후속작이죠. GPU 파이만과 관련한 소식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이 CPU, 광통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솔리드 상한가 도달했고요. 대한광통신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RFHIC의 경우에는 23%대 급등하고 있고요. 라이콤 20%대 급등, 성호전자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우주항공 확인되고 있습니다. 6월로 예상되는 스페이스 X IPO 관련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변동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 X가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의 조기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IB투자의 경우에는 16% 급등하고 있고요. HVM도 14%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텔 지주는 13%, 미래에셋증권 12%, YJ링크의 경우에도 7% 넘는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다음은 종목 파인더 이어집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SK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 환원이죠. 그간 우리 시장의 만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그리고 SK까지 굵직한 코스피 기업들이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에 따른 주가 훈풍이 증시 전반에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16조 원을 상반기 중에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2025년 말 보유 자사주 중 8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SK 측에서도 자사주 5조 원대 이상을 소각할 것이라는 결정을 공시했고요.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0%인 대규모 소각입니다. 이를 두고 DS투자증권에서는 SK의 자회사 가치 증가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을 감안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5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또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에 대형주들 주가도 또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ST바이오센서, SK네트워크스 같은 코스피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T바이오센서는 3년간 자사주 300만 주 소각 계획을, SK네트워크스도 발행 주식 총수의 9.4%를 소각할 것이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이 밖에 코스닥 상장 기업 안에서는 시프트업, FST, 사라민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소각 33만 주에 더해서 200억 매입 소식까지 밝히면서 오늘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앞서 짚어드린 시프트업 현재 구간 3%대 오름세 시연하고 있고요. 31,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도 5.7%대 강세, 사라민도 3%대 오름세 시연하고 있고요. SK주가 현재 구간에서는 3%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면서 36만 1,5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오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라클이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 폭발에 힘입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제 레리 앨리슨 CEO가 총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20% 이상 동반 성장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공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3분기 회계연도 실적 뜯어보면요.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 168억 달러 뛰어넘으면서 172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고요.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도 1.79달러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RPO 수주잔고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무려 325%나 급증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실적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였는데 회사 측이 2027년 매출 전망은 900억 달러로 또 상향하면서 이 역시 예상치였던 86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2026년 4분기 전망도 끌어올리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시장은 그동안 우려했던 오라클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에 크게 안도를 했고 이렇게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강세 흐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오늘 AI 관련주들 특히나 반도체주 쪽으로도 또 훈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시세 급등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1%대 급등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킨스전자, 퀄리터스 반도체, 네오셈 같은 코스닥 종목들 흐름 좋습니다. 오킨스전사도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도 반등세 이어가는 모습 3%대 오름세 시연하면서 97만 3,0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AI 반도체 쪽 분위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날부터 어제부터 출시가 되어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ETF의 시장에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이 ETF 편입 효과가 로봇주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이 두 개가 동시에 현재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 ETF에 공통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로봇주들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SPG, 한국 PIM 등이 꼽히고 있고요. 이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려가는 흐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개발자 회의 GTC에서 피지컬 AI 등에 대한 새로운 또 의견들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GTC 2026의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엔비디아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특히나 젠슨당 CEO가 기조 연설을 통해서 가속 컴퓨팅에서 피지컬 AI 이르기까지 최신 기술을 또 소개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로 시행된 것이 노란 봉투법인데 이에 따른 수혜주로도 로봇주가 계속 거론이 됐었죠. 노란 봉투법의 이제 법안의 핵심은 파업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자동화 그리고 로봇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 또 로봇주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피지컬 AI 테마 쪽으로 또 시선이 쏠려가고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4%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나우 로보틱스, LG전자까지 동반 3%대 오름세입니다. T-로보틱스도 현재 구간 빨간불 켜주고 있는 흐름인데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종목 안에서 차별화되는 흐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로보티즈 현재 구간 2% 가까운 조정 25만 4천 원 선에 거래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로봇주 분위기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짚어보겠습니다. 통신주, 통신 장비 쪽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 어제 대한광통신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로 치솟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로의 케이블 수주에 따른 매출 발생 기대감 작용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 이 시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통신 장비주들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가끔 좀 언급을 말씀을 드릴 때 올해 최고 스타주들은 통신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을 가끔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주식들이 그 해에 이제 주도주 혹은 뭐 스타주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하려면 몇 가지 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떨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신주들이나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산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방 산업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가 늘어나냐 줄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통신 장비주들, 그 전선주들을 엮어서 올해 확실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와 어떤 주가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지금 통신주들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광통신이나 몇 가지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5배, 7배 혹은 10배까지도 오른 기업들이 있죠. 시장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왜 오르는지 한번 봐야 되냐 하면 과거에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통신주와 같이 움직일 시기가 좀 도래를 했죠.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신 이제 엔비디아 GTC가 가장 이번 주까지는 엔비디아 GTC 개별자 연례회의로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6G라든가 5G 이제 스탠드 언론 아니면 5G 어드밴스드 이런 관련주로서 이제 통신주들 그다음에 전력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광통신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한 광섬유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담당을 하는 케이블 전문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관 생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매출 비중은 현재 국내가 이제 48%, 유럽이 28%, 북미가 6%인데 우리가 이제 효성중공업이 지금 현대일렉보다도 주가 흐름 잘 나오는 이유를 단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현대일렉이 미국 쪽에서 매출이 많았다라고 하면 효성중공업이 미국 쪽에 매출이 좀 적었다가 최근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대한광통신이 미국 쪽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한 6~7%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선주들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흔들림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그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전선주들 쪽으로 옮겨오시는 것도 상당히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이제 1,000원도 안 되는 페니 주식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7,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주가 흐름에 있어서 어떤 버릇 같은 게 있어요. 한 시장에서 주목받을 정도로 한번 움직이면은 옆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살짝씩 주는 어떤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이제 개발자 연례 회의가 이번 주 15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멘텀은 좀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사고 싶어도 못 사겠죠. 이제 내일 조정을 어떠한 스타일로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잡아드리면 갖고 있는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가시고 만약에 대한광통신 말고 다른 쪽의 어떤 통신 장비 쪽을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은 상한가가 풀리거나 내일 조정이 왔을 때 어떤 접근하시는 것도 좀 긴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지금의 모멘텀은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도 함께 점검해 봐야겠네요. 역시나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장중에 10% 이상 튀면서 36,000원 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ETF에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골고루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 CJ 프레시웨이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이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제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었죠. 이제 삼성 것과 이제 타임폴리오 쪽 코스닥 ETF가 액티브 ETF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떤 종목을 담았느냐가 시장에서 이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상장되기 전에 이제 ETF니까 뭐 출시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상장되기 전에 삼성 자산운용이 그 홈페이지에서 우리 내일 상장되는 코스닥 액티브 ETF에서 무슨 종목을 담겠다라고 미리 이걸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 그저께 애프터마켓서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어제 본장에서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성호전자는 오늘 급등 나왔다 좀 빠졌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오늘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코스닥 ETF 액티브 ETF에 담길 만한 종목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주가 이틀 연속 주가 상승이 어떤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액티브 ETF는 특성상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ETF에서 탈락이 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종목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최근에 이제 인수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브랜드일 것 같은데 이웃이 국내 1위 업체죠. 아이누리라고 이 기업과 함께 이제 독점 유통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보통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이런 종목군들 얘기를 할 때 그 뭐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구내식당 운영하는 기업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긴 맞죠. 근데 사업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런 구내식당 쪽이 단체 급식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이고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유통 쪽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CJ 프레시웨이 매출 비중 구성을 보면 유통 쪽이 한 75%, 그다음에 어떤 그 구내식당이나 단체 급식 쪽이 한 25% 정도로 이 유통 쪽이 확실히 이 CJ 프레시웨이 원래 주력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자재 오픈마켓, 우리가 보통 식당 같은 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나 오늘 뭐 무가 필요하다, 배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마켓이 있는데 오픈마켓 식품이라고 해서 그걸 또 인수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류센터가 22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일단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그 프레시 아니라고 자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한 것도 하나 이제 이슈거리가 되긴 하는데 기존에도 이제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프레시원이죠. 100% 자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흡수 합병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건 똑같이 잡히는데 합병을 해버리면은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겹쳐서 나가는 어떤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 개선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CJ 프레시웨이의 어떤 그 뉴스나 이런 발표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을 처음으로 넘었다. 이제 올해가 아니고 이제 작년이 되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CJ 프레시온과의 합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몸집 불리기가 올해 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프레시웨이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하는 게 왜 주가에 부담이 없는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이 흔들림으로써 인해서 이제 CJ 프레시웨이도 같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CJ 프레시웨이가 가야 될 길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어떤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런 식은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길게 한번 월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떤 걸 느끼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앞서 CJ 프레시웨이 실적과 주가를 같이 놓고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죠. 역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1,000억을 돌파를 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월봉 화면이라 한 20년 이상의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주가 급등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고요. 최소한 22년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43,000원대 위쪽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좀 어떤 분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주가가 회복을 하는 구간이지 절대 어떤 ETF 편입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게 주가의 부담스러움은 아니다.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저평가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ETF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요. 주가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앞으로의 실적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이틀 연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 급락을 딛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대한광통신을 광케이블 쪽으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원래는 이제 케이블 쪽, 전선 쪽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선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한전선 하면은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S 계열의 이제 가온전선과 많이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대한전선 어떤 점이 지금 접근해 볼 만한 부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들이 제품을 갖고 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팔아도 돈이 좀 안 되는데 이거는 좀만 팔아도 돈이 많이 되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전선의 어떤 뭐 최고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고마진 제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한전선 입장에서 뭐 해저 케이블이나 초고압 전선 이런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는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 이상 정도로 많이 상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대한전선의 주가나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떤 그 수주 잔고 갖고 얘기하는 업종군들이 있죠. 뭐 방산이라든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비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전선주들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전선이 지금 현재 수주 잔고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한 3조 7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3조 7천억이면 대한전선이 앞으로 수주가 0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2.5년 최소 3년 이나 2.5년도까지는 추가 수주가 없어도 실적에 전혀 영향이 없는 수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27년까지 대한전선의 실적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나오기가 좀 약간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좋게 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증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장 하나 짓는데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4,500억 정도 드는데 이걸 한국수출은행이 그냥 통으로 어떤 그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우리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만 시간을 갖고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역시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주가 가치 하락
하락했다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라 가격적인 부분은 큰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3650원인데 목표 가격을 지금 차트상에서 좀 약간 표현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4만 원 정도를 좀 약간 나름대로 높게 좀 잡았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사실 4만 원도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목표 가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손절매 가격은 2만 5천 원으로 전 저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오늘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 랠리 펼치면서 2027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순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전쟁 이후 최대 강도 공습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0일 오늘이 가장 격렬한 공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90%, 자폭 드론이 8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5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을 제거했고 미사일 비축분 발사대 방산 기반과 핵무기 보유 능력 차단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의 고급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이 큰 방해 없이 이란 영공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다만 테헤란 주민들은 개전 이후 가장 강한 공습과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해 확전 우려는 여전하다. 자, 다시 코스피는 6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3천을 위해서 또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을 선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란 공습 때문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어제 오늘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이 네.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약간씩 또 상승 탄력이 줄긴 하는데 어쨌든 당분간 이런 변동성은 좀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백악관 발표에서도 이제 거의 끝났다, 무력화 시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리는 얘기 보면 이란에서도 결상전이라고 얘기할 법한 미사일을 계속 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변동성이 확대돼 있는 이 구간을 변동성을 조금 축소하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트를 딱 띄워놓고 코스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너무 그럴까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형광색으로 이렇게 딱 칠해놨는데 이 구간이 우리 첫 번째 연휴 쉬고 나서 첫 번째 하락, 그 다음에 개파락 나오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 네. 정말 오랜만에 저도 보는 상황인데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갭 정도는 최소한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에서 만약에 여기 건드린다라고 하면 혹은 뭐 오늘 다 해주면 사실 좋았겠지만 내일이 좀 불안불안한 날이긴 해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계실 텐데 내만여의 날 하면은 이제 보통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 뭐 사전적 의미처럼 내마녀의 날은 변동성 강한 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밑에 내려갔을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강화하고 있다. 수익 청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 포지션이 커진다라는 건 변동성을 줄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풋옵션 하방 포지션만 그런 게 아니라 콜옵션 상승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매도 우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 그리고 뭐 장중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마감 동향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는 선물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좀 하방 포지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을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아예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을 밑에 내려와서 구축한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구축해 놓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도 일부는 나왔지만 위에서부터 매도를 이제 쌓아놓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 3만 계약 넘게 하루에 매도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그렇게 해서 쌓아놓고 나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뭐 수익이냐 손실이냐 따지고 보면은 뭐 평단가로 하면은 아직까지는 수익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엄청나게 내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이제 차월물로 롤오버 시키는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한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포지션적인 부분이지 시장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쟁 영향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변동성은 이런 장대항봉에 비하면 지금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수가 지금 봉 길이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시장은 이래요. 일단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요 5,8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위에서 유지돼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좀 휴식 구간으로 찾는 게 맞는 거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까지 해서 5,800 부근 붙었다가 살짝 밀려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돌파하는 현상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스권을 그려야 된다라는 게 변동성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기간 조정을 살짝 받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급락 이후에는 언제나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온다. 그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걱정하기보다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변동성 축소 기간이구나. 정말로 미국 말처럼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은 5,800 넘어서 이 위쪽으로 빠르게 넘어가겠구나. 이 정도 전략 정도만 세워놓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시장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이 뭐 3차 대전 핵전쟁으로 확산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이번에도 길어지는 것보단 그렇게 빠르게 정리되기를 우리도 바라면서 대응 전략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난주와 이번 주 초까지 엄청난 변동성 심한 장세였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씩은 이제 진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은 느낄 수 있는 어제 오늘 시장. 뭐 내일까지도 한번 선물 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한번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세일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들을 골라봤는데 자, 오늘은 그러면 또 어떤 업종, 4번 타자 업종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또 다시 돌아가서 가장 든든한 업종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업종입니다. 아, 반도체로 다시 한번. 네, 딱 일주일 전에도 제가 네. 반도체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할 땐 반도체로. 네, 가장 좋은 게 뭐 시가총액 상위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쵸, 예. 또 글로벌 트렌드에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원하는 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반도체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맨날 나와가지고 이바봇입니다라고 하는데 로봇도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냉장고도 요즘 반도체 없으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이죠. 냉장고 반도체 센서 이런 거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에서 내부에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만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가 원하는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반도체가 든든하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AI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제가 말로 없는 시간에만 해도 한 거의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00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젖으면은 또 다시 한번 잊게 되는 게 이런 종목에 대한 관점이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을 잊게 되는데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돼요. 지난주는 정말로 큰 공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때 와닿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이틀 연속 급락 나왔을 때 역시 기본은 반도체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와닿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반도체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에이직 시대가 온다라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온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은 새로운 반도체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고다층으로 또 넘어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뭐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행사가 있고 하는데 반도체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뭐 결국엔 기본으로 돌아가고 가장 믿을 만한 업종으로 네. 다시 지금 세팅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회복될 때 결국에는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 또 반도체 실적이 뒷받침돼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볼까요? 지난주에도 선정을 해드렸지만 지난주엔 아마 눈에 귀에 안 들어오셨을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주 중에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안정적으로 일단 출루를 해볼까요? 네, 안타 종목은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퐁당퐁당이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 SK하이닉스를 이제 말로 홈런으로 이제 네네.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기 때문에 안타 종목에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사실 퐁당퐁당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가 됐든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저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좋냐고 묻지 마세요.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가는 거, 그냥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거 사셔도 돼요. 네, 그 정도로 두 기업 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100만 원 구간일 때 100만 원인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사도 됩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대신 조건을 붙였어요. 기존에는 사도 됩니다. 80만 원대도 사도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 넘어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비중을 좀 축소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격을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비중을 줄여서 사면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 리스크 관리돼 있던 비중을 조금 덜 샀다라고 내가 30% 사고 싶은데 10%만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비중을 지난주에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목 놓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셨다면 80만 원대였으니까 맞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역시 기본이 좋은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 90만 원 이하에서 뭐 2차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의 미학을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쌀 때는 원하는 만큼 사시면 되고 비싸다 싶을 때 조금 부담된다 좀 조정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비중을 줄여서 망설이지 말고 사세요. 주도주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 나왔죠. 12조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리고 2조 원 규모의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18조 원 정도 자사주 소각 얘기 나오고 네네. 오늘 뭐 하나 같은 경우도 1,200억 넘는 1,24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고 상법 개정 이후에 계속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주사 그냥 지주사가 아니라 그냥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다 해당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기업들이 IT 투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뭐 200조다 이런 얘기하다가 한 달 지나니까 300조, 또 한 달 지나니까 400조, 이제 500조 얘기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 전쟁 나오는 사이에도 뭐 어떤 특정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코스피 이익 추정치를 3% 상향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향된 거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든든한 기업이다.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차세대 반도체니 HBM이 고다층으로 넘어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비중 추가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숨고르기 하더라도 그 구간조차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시면 또 돌파하게 될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SK 하이닉스. 지난주에는 홈런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안정적이기도 하다. 네. 안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반도체 중에 2루까지 단숨에 갈 수 있을 2루타 종목은요? 2루타 종목은 정말 많은데 그냥 상징적인 종목으로 우리 제주반도체 선택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넣을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2루타 종목 같은 경우는 네. 통통 튀는 종목도 많고 소부장 기업도 되고 다 되는데 맞아요. 저는 올해 계속 강조해드린 게 온디바이스 AI라고 말씀드리고 네네네. 있잖아요.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는데 그러면은 전력에 대한 부분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부각됩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LPDDR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먼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디어텍과 퀄컴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익률 상위에도 시즌 1, 시즌 2 다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든든한 종목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종목 저점에서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계속 꾸준히 교육을 해드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오늘은 아니고요. 제가 지수가 살짝 쉬어가는 구간까지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템포만 쉬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 주 주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보시면은 좋은 타이밍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내 종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른 종목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를 2루타 종목 이미 저희가 시즌2에서도 알려드려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기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제주반도체까지 2루타 종목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타준족으로 3루타 종목도 볼까요? 빠르게도 멀리도 갈 수 있을 반도체 종목으로 뭘 볼까요? 당분간은 리노공업을 제가 3루타 종목으로 계속 가져오지 않을까 리노공업. 싶습니다. 반도체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뭐 지난번에 분명히 시즌2에도 말로 없는 종목 선정되고 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다들 뭐 거의 120% 다 되다 보니까 순위권에 살짝 밀려 있어요. 네. 들어왔다가 밀려난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조만간 다시 한번 순위권에 진입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리노핀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이제 소켓 관련된 쪽에 ISC하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다츠동으로 넘어가고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갈 때마다 이 검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검사 테스트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리노핀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활용될 수 있고 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이미 고객사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1000여 개 고객사에다가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기술력을 전 세계가 원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종목으로 리노공업 이미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 그리고 뭐 지난주나 이번 주 초반에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네. 리노공업은 거의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이겨낸 종목.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전쟁을 이겨낸 리노공업도 여전히 순항 중이다라는 의견으로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홈런 보기 전에 또 그동안 알려드렸던 이 말홈런 종목들 랭킹도 확인을 해보고 또 이 중에서도 좀 한번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네, 자 1페이지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변동 없는 사이에서도 최근에 급락 조정 나오고 그리고 급반등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주 좀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쟁 때문에 공포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얼만큼 빠르게 회복되는지 기존 종목들이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에 한 10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구간에서 이제 9만 원 아래부터는 밀릴 때마다 1차 매수를 하시고 7만 원 구간 가면은 아무리 높아도 72,500원부터 그 저 아래 전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2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했는데 벌써 8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오늘 한 10%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바봇하고 올해의 트렌드인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중심으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실적주인 반도체 조방원이 껴있다. 이 외의 섹터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정도로 네. 이 안에서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야금야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LIG 넥스원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셨듯이 인텔리안테크가 순위권 이탈했다가 그러게요. 진입하고 한 계단 또 올라왔습니다.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주 앞에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쓱하고 오늘 강하게 이제 지지선 이탈했던 부분을 회복해주고 있는데 인텔리안테크가 멋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짧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주항공 우주 쪽도 되게 강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주항공하고 창투사하고 또 엮여 있는 쪽이 같이 그쵸, 있죠. 그쵸. 그래서 미래에셋벤처나 아주아이비나 이런 쪽이 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지금 12만 5천 원 넘어서 이제 15만 원 구간을 지금 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 저항인데 이게 큰 저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과정이 될 텐데 이 구간에서 저항 기존에 이 구간에서도 저항받던 구간이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올라오려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전쟁 때문에 밀렸는데 이 정도는 가뿐하게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목 또한 전쟁을 이겨낸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전쟁을 피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주까지 가려면 아직까지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제 바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을 이루어준 종목인데 이제는 앞자리를 또 바꿔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분명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하시고 15만 원 구간에서 살짝 걸릴 수 있는데 개의치 마시고 좀 조정을 받거나 쉰다 해도 넘어가겠지 하고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지금 구간에 만족하지 않고 순위 더 상승해서 1페이지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우주 관련 종목들이 역시 전쟁 중에도 지난주부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네. 이미 다시 또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그런 종목들이 수룩합니다. 그 안에서 인텔리안테크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네. 반도체 중에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오늘의 탑픽은 뭘까요? 제가 여기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큰 종목을 말씀드리느냐 네. 아니면은 작은 종목이냐 조금 했는데 짜고만 걸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정말 고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TLB입니다. TLB요. 네. 작은 걸 고르셨네요. 네, 제가 시즌 1에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리고 나서 한 500%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 400~500% 이렇게 네. 움직인 종목인데 TLB가 최근에 계속 이제 잘 쉬고 있어가지고 언제쯤 휴식이 끝날까 싶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전쟁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하단을 흔들었다.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는 핑계거리, 모멘텀이 이번 이제 하락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부가 제품 쪽으로 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서버향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가 적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 8단 하다가 이제 12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16단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나올 때마다 방긋방긋 웃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DDR5 비중도 그렇게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DDR5로 넘기고 싶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계속 이제 지연되다가 드디어 이제 뭐 작년 말 기준으로 68%가 됐다라고 합니다. PC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가치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제품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도 뭐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GTC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소캠 관련주들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기업은 어디가 들어갈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기판 쪽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텍과 TLB 제가 두 종목을 항상 강조해드리면서 어차피 뭐 심텍이나 TLB 둘 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소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젠스양이 한국에 왔을 때도 소캠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찾았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네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보시면은 아예 움직임이 없는 박스권 구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한 반년 정도는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이번에 하단을 한번 이탈한 게 오히려 속임수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데 억지로 이탈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악성 매물이나 이런 부분을 대기 매물 같은 걸 좀 해소시키고 회복되는 이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박스권으로 바로 올라오는 것조차 이 종목도 전쟁하고 거의 무관하다시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하단만 잠깐 흔들었을 뿐이 제자리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간 조정이 끝나고 그리고 모멘텀이 다시 이 엔비디아 발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전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한 6만 원 구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조금 올라오는데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6만 원 사이까지 분할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올라가면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사상치 고치는 계속 돌파할 것 같아요. 1차 8만 원, 2차 10만 원 이렇게 보면서 10만 원도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목표치 달성하는 거 확인하면서 AS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4번 타자 업종 골라봤고 그 안에서 TLB를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뭐 가격 아직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히려 좋은 찬스로 잘 줍줍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TLB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바로 가셔야죠. 네, 이 방송이 끝나면은 제 얼굴이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터치만 하고 입장하시면은 네. 이제 뭐 저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좀 걱정되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 함께 제가 전략 수립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편안하게 시장 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선 파트너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는 연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유가가 안정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훈풍이 돌며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5,70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이 맑은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내용 살펴보시면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올라줬습니다. 장을 마감하고는 오라클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가 힘을 받으며 개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언론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HBM4의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있죠. 일정을 남겨두고 오늘 국내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증권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갑니다. 증시 반등이 2거래일 연속 이뤄지고 있죠.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조 원 시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오늘 증권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 장비업체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AI 네트워크, 6G 관련 투자 확대 기대감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통신장비 업체들이 빅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배터리 개막을 했죠. 여기서 삼성 SDI가 휴머노이드용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점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원전주도 연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우선 이번 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형 원전 폐기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국내 원전 시장의 규모가 약 11조 원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첫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그리고 원전이 거론되는 만큼 원전주가 오늘 기대감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주도 쾌청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위해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아마존의 로보틱스 출신 로봇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실 기업은 SK입니다. 어제 지주사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시가총액의 약 20%로 4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DS투자증권에서는 올해 계속해서 주주 환원책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가를 6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SK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요. 경쟁사인 제논이 뇌전증 치료제 3상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비중 축소 그리고 목표가도 6만 8천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 6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전날 종가 기준에서 약 32%를 하회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오늘 주가는 그럼에도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스트레이키즈가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다며 오늘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하나오션인데요. 어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오션이 상생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를 10% 넘게 끌어올렸고요. 오늘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기업 모두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기업의 지분을 합치면 9.9%인데요.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수혜주로서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라일릴리와 LGL 국내 거점 설립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LGL은 국내 유망 바이오텍을 육성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입니다. 일라일릴리가 외부와 이렇게 거점을 만드는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CG메드텍은 골대 체제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이상 증시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16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인터배터리 개막을 맞이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인터배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려 667개 기업이 참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전시회가 문을 연 건데요. 우리가 이 배터리 이야기하면 가장 주목하는 배터리 3사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심상치 않다.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ESS뿐만 아니라 에너지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EAS, 에너지 AS 서비스 같은 에너지 관리 서비스 모델까지 확장을 하는 모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ESS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보다 확넓게 우리가 ESS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리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각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드론, 항공, 위성까지도 잠작될 수 있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 엔솔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먹거리까지도 폭넓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의 부가가치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더 초점을 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고체랑 AI, 인프라 관련된 프리미엄 관련된 라인을 더욱더 확장하려는 모세가 나왔고 가격 경쟁력보다는 약간의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안정성, 고성능 시장을 약간의 선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은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겠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동반적으로 따라가는 모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올지언정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선점하겠다라는 기술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ESS 로봇 중심의 실전형 수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모델과 이런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배터리 3사의 특색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들 알다시피 LG 엔솔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먼저 모습세를 제일 먼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ESS를 통해서 실적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플랫폼까지도 확장되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미래의 먹거리를 먼저 가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기술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27년도, 28년도부터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통해서 더욱더 선점된 기술을 나갈 거다라는 의지. SK온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터리 3사의 특징적인 부분이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인터배터리에 관련된 사진들을 보니까요. 예전이랑 조금 바뀐 게 로봇이라던가 드론 모형들이 실제로 많이 배치됐고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들, 미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져 있었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캐즘 우려 속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고 보세요? 기술이라고 보세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캐즘이란 단어가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에 약간 치명타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 가격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ESS 플러스 LFP 관련해가지고 중국보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들 알다시피 로봇, AI, 인프라 이런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기술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더 보여준다고 본다면 중국보다 가격이랑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중국산 배터리보다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나간다고 본다면 캐즘에 대한 돌파나 이런 부분이 확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2차 전지는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로봇과 뭐 AI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확증하면서 조금 한숨은 놓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항상 실적지는 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 2차 전지 관련된 실적의 우려 아니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캐즘 돌파에서 가장 신호탄은 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캐즘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질 듯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한 것 치고는 뭐 그렇게 강한 흐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히려 2%가량의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에서 주가에 불을 지필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SS의 수주 가지성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이제 전기차에서 ESS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수주의 가지성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라면 보다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고체의 현실성입니다. 삼성 SDI에서 실제 샘플을 일반 공개로 보여줬던 모습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우리도 다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시대로 간다라고 보면 이제 안정성 그리고 충전 시간이나 배터리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탐색될 확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가 현실성이 더욱더 보여준다라고 본다면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좀 달라졌다는 부분이 뭐냐? 과거에는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약간 중점을 줬다라고 본다면 로봇과 AI 인프라 이런 부분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2차 전지 하면은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꼬리표를 따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가 등락률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을 지켜본다라고 보면 로봇이 아직 시세는 못 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로봇과 AI 인프라의 연결성을 더욱더 보여준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는 이젠 캐즘 업종이 아니라 성장 테마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세가 어느 정도 주가에도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와 로봇의 연결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2차 전지의 관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차세대 기술력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는 전고체 관련돼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피지컬 AI를 구동을 할 것이고 2027년에 하반기에 양산할 것이다. 이러한 발표까지 함께 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배터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부터 2차 전지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표가 되고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대감에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이게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전에 있었던 CES 같은 경우도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CES에서도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들이나 AI 관련주들이 한 차례 올라줬던 모습도 나와줬고 CES가 끝나도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모습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인터배터리와 어떻게 접목을 해본다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기술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기술의 경쟁력이라고 할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가시성, 현실성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3월 달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4월 달 되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승패가 더욱더 갈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배터리 자체적으로 단기적인 이벤트가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4월 달에 나오는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5년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세가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ESS를 이제 2차 전지에서 ESS 로봇까지도 한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동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다고 본다면 이제 인터배터리 이후로 보다 이제 실적에 대한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치가 되는 부분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그 기술의 상용화가 될 때까지 체력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맞춰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락세는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4월 달에 실적이 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그 실적이 그럼 잘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좀 2차 전지 기업들,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게 유럽의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들려오면서 중국을 견제했다,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이러한 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유럽의 어떤
공장 건설이나 거점을 어떤 구축을 했던 모습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유력 내 생산 여건을 갖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폴란드, 헝가리에 집중되게 거점을 생산했고 공장을 했던 부분, 그리고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유럽에 거점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보다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 정책이, 유럽의 보조금 정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한테도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럽의 거점을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해놨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다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이나 실적으로 보여준다고 본다면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2차 전지의 이제 대세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랜 기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반등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담아볼까 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언제쯤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반도체처럼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주도주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 필요할까요? 많은 주도주 조건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요? 있습니다. 네. 반도체랑 비교를 한다 보면 반도체 전성기가 왔던 부분이 HBM뿐만 아니라 DM까지도 슈퍼사이클에 맞물리면서 실적이 동반적으로 올라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재고 부담이나 완화나 출하 회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 준다고 본다면 우리가 보정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S 부문까지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지금의 우려하는 부분이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ESS 판매량 올라갈 거야. 이랬던 기대감이 두 군데에서 이제 보다 실적이 나와주는 모습대가 나온다고 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주도주의 복귀를 위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원가 구조 안정과 전고체 배터리의 구체화나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의 변동성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떻게 본다면 소재나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현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안정성 그리고 우려, 전기차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이후로 다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은 수급의 복귀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점차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반도체가 만큼 강한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바로 밑에 있는 섹터로 가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전기차로 인해서 가는 것보다는 로봇이라던가 AI 시장과 함께 엮이면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주도주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미래 가치를 증명하고 실적이 찍혔을 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참 많습니다. 국내에서 대표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대장주 아니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 SDI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3사 중에서 가장 차트상 흐름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뭔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술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가시성이 보여준다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배터리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계획한다라고 얘기가 한 만큼 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가장 탄력성이 좋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배터리 3사 중에는 삼성 SDI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대표와 함께 인터 배터리 개막을 맞이해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를 가장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노바텍 편. 스마트폰을 접을 때 느껴지는 쫀득한 손맛. 태블릿 커버가 빈틈없이 달라붙는 그 찰나의 순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작은 움직임 뒤에는 전자기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부품의 안전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자석의 한계를 넘어 세상의 인력을 설계하는 기업, 바로 노바텍의 이야기인데요. 전자기기의 첫 번째 숙제는 얇으면서도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은 정밀 회로를 망가뜨리는 천적과도 같죠. 여기서 노바텍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력을 한쪽으로만 쏟아붓고 반대쪽은 완벽히 차단하는 할박 배열 기술. 이 마법 같은 설계 덕분에 기기는 더 얇아졌고 펜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전 세계 하이엔드 태블릿 시장의 90%가 노바텍의 자석 없이는 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 우아한 기술 뒤에는 잔인한 자원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자석의 심장이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인 네오디뮴, 이 히토류의 목줄을 중국이 쥐고 흔들 때 노바텍은 구걸 대신 자원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눈치를 보며 재고를 기다릴 때 베트남에 연간 7,000톤 규모의 독자적인 생산 기지를 구축했죠. 이제 노바텍은 기계의 껍데기를 넘어 인류의 다음 파트너인 로봇의 관절로 향합니다.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강철 같은 힘을 내야 하는 로봇 액추에이터. 노바텍이 연마해온 고밀도 자석과 정밀 제어 기술이 투입되는 순간 차가운 금속 덩어리는 비로소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죠. 2026년 현재 이들은 부품 회사를 넘어 로봇 시대를 가동하는 가장 강력한 신경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화려한 화면에 매료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인력을 조절하는 힘, 기계의 껍데기를 넘어 로봇의 근육으로 진화하는 조용한 실세, 바로 노바텍입니다. 네, 수요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초반의 상승폭을 후반에 많이 내주면서 지금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다가 현재 강보합권으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1% 안팎의 오름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나온 글로벌 이슈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어제 오늘의 상승세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쟁 이슈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지금 시장에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뭐 이제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또 이제 자산이 많은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매기가 장 초반부터 좀 이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향후에 이런 어떤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오장으로 오면서 상승폭은 좀 축소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일부 좀 차익 실현의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속속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 그 스페인에서의 어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MWC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부각이 된 부분은 역시 6G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통신 장비주들 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GTC 2026입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GTC 2026에서 뭔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시장에서 좀 이제 그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은 로봇,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고, 네. 그 밖에 또 이제 양자 관련주들,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기술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베라 루빈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화, 여기에다가 그 에이전틱 AI와 관련된 얘기들 덧붙여서 이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그 GTC 2026의 메인 그 테마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좀 주가가 이번 주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삼성증권과 그리고 이제 그 삼성운용과 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몇몇 그 회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타임폴리오 같은 회사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ETF를 이제 그 설정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종목들이 편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또 실제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수급이 좀 쏠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몇몇 종목들은 이제 그런 액티브 ETF의 픽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뭐 오늘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에서 고질적으로 좀 나타났었던 수급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사실은 미리 이미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이런 코스닥 그 액티브 ETF와 관련해서 편입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오히려 이번 주에 이제 설정이 되고 나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약간 또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선취매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편입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키면서 향후 이제 코스닥의 수급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급 방향성을 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전쟁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격을 이란 전역에 가하고 있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기뢰를 부설하면서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좀 다시금 불투명해지는 분위기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속에 장중에 출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탄력 많이 내주는 흐름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5,6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또다시 좀 하락 반전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31.09포인트 장중에 상승했던 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4% 상승 흐름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8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결국 소폭의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는 상황, 2천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도 오늘은 팔자세로 대응했습니다. 5천억 원대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였습니다. 2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한 개인 오늘 지수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1% 안팎의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강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아쉬웠었는데요. 전강 후역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오늘 오전장의 상승폭을 일부분 반납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 강한 시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 탄력이 둔화된 게 아쉬운데요. 우선 오라클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에 힘입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19만 원 선 98만 원 터치하는 데 성공했는데 결국에는 이를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인터배터리 개막 소식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이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 삼성 SDI는 오히려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MLCC 기대감 속에 삼성전기는 오늘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이란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면서 한화그룹주들과 LRG 넥스원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원전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기업들도 오늘 긍정적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1% 이상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특히나 한화 오션이 7%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와의 협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고요. 연이어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역대급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지주사들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던 모습이 특징적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과 같은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오늘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이내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마감했고요.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하락하면서 마감한 종목이 현저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알테오젠이 4% 넘게 빠졌고요. 삼천당제약, 에이벨바이오와 HLB까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기술 수출 관련 기대감 있는 기업들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다소 부진한 움직임이 아쉽고요. 2차 전지 대표적인 기업인 에코프로 그룹 주들도 오늘 1에서 2%가량의 낙폭, 로봇 관련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는 어제는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하락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부진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 일부 종목은 지금 액티브 ETF에 들어가면서 어제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요. 최근 우리 시장 대비 강했던 게임주 펄어비스도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하락세,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기자재 쪽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기술이 9%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1%대 오름세로 마감 지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77포인트 오른 5,609.95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보합권 마감입니다.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피 200도 1.3% 강세를 유지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급등 출발하면서 3% 내외의 급등세를 유지해주기도 했었습니다. 12시 기점으로 5,746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3시 기점으로 이렇게 급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대 방어를 해주면서 장중에 5,600선 지켜주는 흐름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오후 장중에는 5,600선 깨지면서 5,599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그렸습니다. 급등 출발을 한 이후로 1,167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1,121포인트까지 저점 낮추는 모습 확인됐고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1,130포인트 지킨 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함께 동반 매도,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이 7,8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또 팔자세로 돌아서는 모습 2,000억 원대 팔자세입니다. 개인은 5,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빠져나갔고요. 개인 나 홀로 순매수였습니다. 2,500억 원대 순매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조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또 유입되는 분위기였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주가 동반 약세 그렸지만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MLCC 수요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일틀 주가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펩트론과 에임드 바이오, G2G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흐름이었고요. 이제 글로벌 1위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한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제약바이오 쪽에는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파두 같은 종목들 또 주목을 받았는데 파두의 경우에도 주가 약세 구간에서도 외국인의 선택이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로킷 헬스케어 비롯해서 AI 의료 쪽도 소리 없이 또 강한 흐름 이어가 줬습니다. 로킷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625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에 98,800원까지 튀어오르는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25%대 급등세 유지해주면서 아주 강한 마감을 해줬고요. 97,0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집중한 종목들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수가 또 장중에 튀어오름이 나타났고 변동성이 심했던 가운데 KB금융,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금융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오션도 오늘 돋보이는 흐름 연출했죠. 이제 중동 전쟁의 수혜주로 조선주 쪽이 또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쪽으로 LNG, 탱크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조선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HVM 우주 관련주 쪽으로 수급도 쏠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100에 스페이스X가 조기 편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에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고요. 펩트론 앞서 외국인 리스트에 있었는데 기관의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TFE와 같은 반도체 솔루션 장비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려가는 분위기였고요. OE솔루션, RFHIC 등 통신 장비주 연이틀 급등 흐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RFHIC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G SA 스탠드얼론으로 전환 과정에서 통신주 쪽, 통신 장비주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RFHIC 대표적인 통신 장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94,000원까지 오늘 오후 장중에 고점 높이기도 했고요. 19.95%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89,6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은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스페이스X로 인해서 오늘 우주항공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가 6월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100에 조기 편입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대규모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만든 자금에 대해서는 위성통신이나 AI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통신장비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MWC에서도요. 6G라던가 통신장비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오늘까지도 탄력적인 움직임, 특히나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들도 속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주환원입니다.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주환원 정책 카드를 연이어 꺼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발표가 줄지어 이어졌고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5조가 넘는 자사주 소각 발표를, SK도 5조에 육박하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카드를 내밀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1,263억 원. 지금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 소각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의 분위기도 연일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의 탄력이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앞으로의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우선 3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75%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수출을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 자체가 시장에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9%가량 상승력이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나 AI 클라우드의 매출 부분이 44% 폭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통해서 AI 시장이 아직도 뜨겁구나라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의 정세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막판에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뷰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3월 11일 수요일장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중에 출렁임이 또 투자자 여러분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12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포인트 체크해봐야 할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의 2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번 CPI에는 물론 그 최근에 어떤 유가의 상승 분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이렇게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런 소비자 물가의 어떤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전망치는 전달과 동일하거든요. 과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지표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유가와 환율입니다. 환율은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500원을 한때 돌파하기도 했었던 그런 그 굉장한 그 강세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가가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급등락의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유가가 120달러에서 80달러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든가 또 미국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간밤에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 좀 말이 바뀌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유가의 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여전히 어떤 금융시장 전체에서의 어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유가와 환율에 대해서 변동성을 여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수급 주체들의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크게 매수를 했고 오늘은 매도를 했는데 사실 매도의 규모는 이전과 대비해 봐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 여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기관이죠. 기관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ETF라든가 계속해서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에다 이제 그 130조가 넘는 고객 예탁금이 또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런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변화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가 환율까지 최근에 또 매크로 이슈가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함께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주목할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수급이 또 여러 또 핵심 섹터로 쏠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역시 반도체 업종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반도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유효하다. 오늘도 이제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나왔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MTX입니다. CMTX는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장 이후에 비교적 양호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 네. 이제 미세 공정이 확대되면서 CMTX의 그 주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부품들 특히 실리콘 파츠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CMTX의 강점은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빅3 업체들을 전부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CMTX의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그 고객사들로부터의 인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특히 이제 TSMC 쪽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선단 공정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셀릭을 통해서 소재를 전부 다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원가 부분에서의 절감을 위해서 리사이클링 기술을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익률이라든가 성장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60일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지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61선 위치하고 있는 12만 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전히 믿을 건 반도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CMTX 최근에 또 수급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13만 8,8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또 이제 3월 12일이 3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기도 하고요. 국내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른바 내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변동성 좀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떤 대응이 좋을지 내일 시장 한마디를 또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내일이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아마 시장에서 나타났던 변동성도 이런 부분하고 또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어떤 변동성은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의 이제 급락과 급반등이 반복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급락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급락 시장에서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방향성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어떤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다시 우상향의 방향으로 갈 것이란 얘기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은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동성은 이용하되 방향성은 그대로 끌고 가는 이러한 시장의 대응 전략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좀 현명하게 이용해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내일도 또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